자, 얘들아, 그러면 숙제에서 질문 있는 거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제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 오늘 공유결합부터 이어서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양이온이 될 수 있는 원소 금속, 음이온이 될 수 있는 원소 비금속.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결합이니까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었죠. 근데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은 첫 번부터 부러지면 짜증나네.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 공유결합이다. 왜일지 한번 생각해 볼까?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비금속도 전자를 얻으려고 할 거야. 근데 둘 다 얻으려고만 하니까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H2O가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이니까 이 녀석 공유결합 한번 시켜보자. 중심 원소는 당연히 산소가 될 거야. 산소는 원자번호 8번.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이렇게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산소는 아직 옥텟 규칙이라는 걸 만족하지 못했어. 그럼 여기에 이제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된다면 수소 한 마리가 이렇게, 수소 한 마리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되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산소는 이 노란색 전자까지 합쳐서 결국에는 전자가 10개가 됐죠. 마지막 껍질은 8개가 됐고요. 그러니까 결국 산소는 누구와 전자 배치가 동일해졌어? 네온과 전자 배치가 동일해졌고요.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 하얀색 전자까지 친다면은 누구랑 전자 배치가 동일해졌어요? 헬륨과 전자 배치가 동일해졌지. 이러면서 안정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공유결합은 전자를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공유한 전자쌍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요 공유한 전자쌍, 이런 것들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불러요. 공유전자쌍. 자,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면은 요거. 자, 얘네들은 공유를 안 했죠. 그치? 그래서 얘네는 공유를 안 했기 때문에 공유하지 않은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부를 거야. 공유한 건 공유 전자쌍, 공유하지 않은 건 비공유 전자쌍. 자, 그러면 공유결합 이렇게 시키려고 하면 우리는 매번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렇죠?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그림만 못 그리죠.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루이스 전자점식이라는 거를 좀 미리 좀 땡겨와서 얘기를 할 겁니다. 다다음 강에 나오거든. 좀 미리 땡겨와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루이스라는 사람이 최외각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그냥 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번 표현을 해보면 수소는 점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찍으면 돼. 그리고 리튬 역시 점 하나 찍어주면 되고요. 베릴륨은 점 2개 찍어줘야 되고, 붕소는 3개, 탄소는 4개, 질소는 5개 이렇게 찍고, 산소는 6개가 이렇게 찍히면 되고, 플로우린은 7개가 이렇게 찍히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 생각해보면 얘네들은 뭐겠어? 이게 비공유 전자쌍이겠죠. 그치? 그래서 각각 15, 16, 17 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1개, 2개,
3개 있다라는 사실, 이건 암기를 해줘야 돼. 알겠죠? 그래서 질소, 산소, 플로오린의 각각 비공유 전자쌍이 1개, 2개, 3개 있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3주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 황, 염소가 비공유 전자쌍 1개, 2개, 3개 있다라는 거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자쌍, 이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저 물을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해보면 산소가 루이스 전자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수소가 결합한다면 수소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결합하면 되는 거야. 즉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이 산소에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됐고 이 수소도 헬륨과 전자 배치가 같아졌다라고 보는 거죠. 그림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심플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좀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저런 방식대로 공유결합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쌍을 이룬 녀석들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을 안 할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면 공유결합을 하는 녀석들은 이 혼자 있는 녀석들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 혼자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공유결합을 하기 때문에 각 원소별로 가능한 결합수도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 그럼 1족 원소는 얘 가지고 공유결합할 거니까 결합 한 번 하겠죠. 그리고 베릴륨은 얘네 가지고 결합할 거니까 결합 2번, 붕소는 3번, 탄소는 4번, 질소는 얘네는 결합 안 한다고 했으니까 5번이 아니고 3번이 되겠지. 그래서 생각해보면 질소는 원자과 전자 5개니까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전자 3개만 더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공유를 3번만 하면 되는 거야. 자, 산소는 공유결합 몇 번? 그러면 2번, 플로오린은 1번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공유결합을 시키는 거를 이렇게 그림 그려서 표현해주면 되고 이거를 결합선으로 표현하는 방식도 있는데 산소가 요렇게 수소와 결합을 했다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결합선 짝대기 하나에 공유전자쌍 하나가 있는 거고 전자는 2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어? 그래서 저 짝대기로 표현하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저 짝대기라는 거는 원소가 가지고 있는 8이구나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8. 알겠어? 나는 지금 8이 2개죠. 8이 2개이기 때문에 2개를 붙잡을 수 있어. 내가 이 스테이플러를 이렇게 붙잡아서 얘랑 결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공유결합. 이해돼? 그래서 결국에 이 결합수라는 거를 뭘로도 생각할 거야? 8의 개수로도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표현을 해보자. 수소의 경우에는 8이 몇 개야? 하나 있는 거예요. 베릴륨은 8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붕소는 8이 3개가 있는 거고요. 탄소는 4개, 질소는 3개, 산소는 2개, 플로오린은 1개. 이렇게 8개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돼? 8개수 좀 잘 기억해주면 우리 공유결합시키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활용하여 두 번째 공유결합을 한번 시켜볼 건데 공유결합의 종류는 우리가 3가지로 얘기할 거야.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단일결합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일결합이라는 거는 전자를 한 개씩 공유하는 걸 단일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를 한 개씩 공유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요 베릴륨부터 산소까지 해서 얘네들 가지고 단일결합으로만 뭔가 분자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럼 봐봐. 베릴륨은 8이 몇 개라 그랬어? 8이 2개라고 그랬죠?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내가 수소를 결합시킨다면 수소가 어떻게 결합돼야 돼? 수소가 몇 마리 결합돼야 돼요? 수소가 2마리가 이렇게 결합되면 되겠지. 이해돼요? 금속도 공유결합을 하기는 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거 제대로 배우는 거는 대학교 올라가서 무기화학대 배워. 금속도 공유결합을 하기는 해.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BH2는 문제 나오니까 하는 거야. 공유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BH2 하게 되면은 결국에 양쪽으로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게 됐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공유전자쌍은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죠. 비공유전자쌍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치?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중심 원자인 베릴륨을 보면은 지금 여기에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전자가 4개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면. 공유 전자쌍이 2개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베릴륨의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유 결합의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무조건적으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안 돼.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지금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럼 또 하나 보자. 자, 붕소는 팔 몇 개? 3개. 자, 이번엔 여기다 플로어린 결합시켜 볼까? 플로어린 같은 경우는 얘도 팔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수소나 플로어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못해요. 무조건. 그러면 브로민이랑 플로어린이 결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브로민 한 마리에 플로어린 몇 개 붙을 수 있어요? 3마리가 붙을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브로민 한 마리에 플로어린이 이렇게 3개가 붙으면 되는 거다. 그러면 이 경우에 공유 전자쌍은 3개가 있죠. 그쵸?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가 있다라고 해줘야 돼요? 9개가 있다라고 해줘야지. 왜? 플로어린의 비공유 전자쌍이 각각 3개씩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개수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붕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형성하더라도 주변에 전자가 6개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이 녀석도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베릴륨과 붕소의 경우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또 보자. 그러면 탄소랑 수소가 결합한다면 탄소는 팔이 4개지. 그치? 그럼 탄소 팔 4개니까 수소가 몇 마리 붙어야 돼요? 4마리가 붙어서 CH4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겠지. 메테인. 그러면 결국에 메테인에는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을까? 공유 전자쌍이 4개 있겠고, 비공유 전자쌍은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이 수소 떼버리고 CF4라는 것도 가능하겠지? 플로어린도 팔이 하나니까. 그쵸? 대체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공유 전자쌍은 똑같이 몇 개? 4개.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예요? 3, 4, 12가 될 거니까 12개라고 해줘야겠지. 이해돼? 뿐만 아니라 CF4 이런 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CCl4도 되겠죠. 플로어린과 염소는 같은 조건소니까.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공유 결합, 즉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또 보자. 자, 그럼 질소는 팔 몇 개라 그랬어? 질소는 팔 3개. 오케이? 그럼 여기에 수소 결합시키면 수소 몇 마리여야 돼? 3마리. 그쵸? 그래서 암모니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는 팔 표현해 보자. 얘는. 요렇게 될 거야. 그리고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질소의 경우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서 이 녀석도 이번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됐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됐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은 몇 개? 3개.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1개. 까먹으면 안 되겠죠? 질소 있는 거니까. 이해돼? 그러면 여기에서 BF3랑 NH3를 가정해서 문제를 한번 살짝 만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AF3랑 BF3라는 게 있대요. 임의의 원소 AB야. B가 붕소가 아닙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그러는 거야. A랑 B에서 각각 옥텟 규칙을 A는 만족했고요. B는 만족하지 못했대. 알겠어? 그리고 이주기 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A는 옥텟 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질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옥텟 규칙 만족 못했으니까 B는 누가 될 거야? 말 그대로 붕소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옥텟 규칙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더. 자, 앞에서 H2O 얘기했지만 뭐 규칙상 하나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비공유가 이렇게 있겠네. 공유 전자쌍은 2개,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 2개가 되겠지. 산소에 2개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플로어린으로 교체된다면 공유 전자쌍은 2개,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라고 얘기할까요? 8개가 되겠지. 플로어린은 비공유 전자쌍을 3개씩 가지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자, 그리고 수소랑 플로어린이 결합한다면 그냥 1대1로 결합하겠죠. 수소는 팔 하나고 플로어린도 팔이 하나니까.
알겠죠? 그래서 공유 전자쌍은 하나, 비공유 전자쌍은 세 개. 이런 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표현한 녀석들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분자들의 대표적인 녀석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네들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건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 찾는 것과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를 셀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중결합도 한번 보면, 이중결합이라는 거는 전자를 몇 개씩 공유할까요? 두 개씩 공유하겠지. 그러면 전자를 두 개씩 공유하려면 앞에서 봤던 수소나 플로오린 같은 경우는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중결합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럼 이중결합이 되려면은 적어도 팔이 두 개 이상은 돼야겠네. 그래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분자 누구 있을까? O2가 있겠죠. 산소는 팔이 두 개니까 지들끼리 결합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자. 산소 한 마리가 루이스 전자점이 이렇게 있고요. 또 다른 결합할 산소 한 마리가 루이스 전자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랑 얘가 공유하면 되고 얘랑 얘가 공유하면 되는 거죠. 이해돼? 근데 방향을 잘 봐봐. 얘는 맞닿아 있으니까 공유하기가 편할 거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위로 올라오는 걸까 생각해보면은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 올라오는 게 아니야. 뭐 좋다고 올라가봤자 반발력만 심해질 텐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공유를 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자를 사실상 이렇게 점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개념이거든. 그치요? 전자는 어디 있는지 모르는 녀석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자 구름으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할 건데 사실은 공유 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구름이 요렇게 안 보이네. 빨간색.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구름이 요렇게 있는 거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 구름이 또 요렇게 있는 건데 이때 전자 구름과 전자 구름이 겹치죠. 그치? 전자 구름 겹쳤을 때 여기에서 생기는 결합이 공유 결합인 거야. 그리고 여기 밑에도 홀 전자가 있었지. 그러면 요 전자가 전자 구름이 요렇게, 요 전자의 전자 구름은 요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전자 구름이 일로 갈수록 밀도가 낮아지겠죠. 그치? 일로 갈수록 밀도가 또 낮아지겠지. 그러면 결국엔 여기 가운데에서는 밀도가 약한 전자 구름끼리 겹치는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확실히 겹친 건 얘네들이고 확실히 공유된 거. 얘는 덜 공유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공유 결합은 사실상 성향이 달라.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운데에서 정확히 겹친 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그마 결합이라고 불러요. 시그마 결합. 그리고 여기에서 좀 대충 겹친 결합을 파이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 그러면 잘 생각해봐. 시그마 결합과 파이 결합 중에는 결합 세기가 누가 더 강할까요? 시그마 결합이 강하겠지. 더 많이 겹쳤으니까.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거를 결합선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고 있을 건데 하나는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는 파이 결합. 그렇다는 얘기는 이 두 결합의 결합 세기를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분명히 하나는 약한 결합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게 이중결합이다라는 거. 이중결합은 결국 이렇게 표현하겠네. 시그마 결합 하나랑 파이 결합 하나가 이중결합이에요. 자, 그러면 앞서 얘기한 단일 결합도 복습을 해보면 단일 결합은 그 자체로 그냥 시그마 결합 하나죠. 그쵸? 단일 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야. 그럼 파이 결합이 추가되어 있는 이중 결합은 단일 결합보다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중 결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또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두 개만 더 해볼게. 이산화탄소도 이중 결합이 있을 수밖에 없죠. 탄소는 팔이 몇 개야? 4개죠. 산소는 팔 2개니까 중심에서 탄소가 양쪽으로 산소를 뭐 해주고 있으면 돼? 이중 결합해주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이렇게 결합이 된 거죠. 돼? 그럼 여기에서 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4개죠.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니? 또 4개죠. 산소가 2마리니까. 이해되죠? 자, 또 하나 해볼까? CH2O, 폼알데히드인데 이 폼알데히드 1단원에서 배운 적 있어.
자, 그럼 중심에 탄소가 있는데 수소는 결합을 한 번밖에 못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수소가 탄소에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붙어야겠지. 그러면 탄소가 팔 몇 개가 남아? 2개가 남죠. 그 2개의 남은 팔을 누구랑 결합하면 되니? 산소랑 결합을 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 이중결합이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중결합을 가진 분자들. 하나만 더 할까? NOF. 자, 그럼 NOF에서 중심 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은 결합이 제일 많이 되는 녀석이겠지. 그럼 질소는 팔이 3개고 산소는 2개, 플로오린은 하나잖아. 그치? 자, 그러면 질소가 중심 원자의 역할을 하면서 플로오린이랑은 단일 결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질소가 팔 몇 개가 남아 지금? 2개가 남아있지. 그럼 그 남은 팔 2개를 누구랑? 산소랑 이중결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공유전자쌍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가 있니? 여기 2개, 여기 1개, 여기 3개. 다 비공유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보면. 그럼 3 더하기 1 더하기 2니까 비공유전자쌍 6개 있다라고 해줘야겠네.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녀석도 있다라는 것과, 자, 이제 삼중결합으로 한번 가봅시다. 세 번째, 삼중결합. 삼중결합은 전자를 3개씩 공유한다. 그럼 3개씩 공유하려면 또 전자가 적어도 3번 결합할 수 있는 녀석이니까 N2라는 녀석이 대표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N2는 질소가 요렇게 결합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삼중결합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는 여기 시그마 결합 하나 있을 거고 여기서 파이 결합, 여기서 파이 결합 하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결국 삼중결합은 시그마 결합 하나랑 파이 결합 몇 개를 말하는 거야? 2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중결합은 이중결합보다 강할 수밖에 없겠지. 왜? 파이 결합이 하나 더 추가로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N2에는 공유전자쌍이 3개, 비공유전자쌍이 몇 개예요? 비공유전자쌍이 2개 있는 녀석이다가 되겠네요. 또 삼중결합 가지고 있는 게 HCn이라고 얘기하면 사이아나수소. 자, 이 사이아나수소는 중심의 탄소가 질소랑은 삼중결합을 하고요. 수소랑은 단일결합할 수밖에 없어. 공유전자쌍은 4개가 될 거고요. 비공유전자쌍은 몇 개? 하나가 되겠지. 질소 때문에.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이 삼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면 단일, 이중, 삼중의 좀 특성을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 결합 세기는 단일, 이중, 삼중 중에 당연히 누가 제일 길까요? 누가 제일 셀까요? 삼중결합이 제일 세겠죠. 각각 시그마 결합, 시그마의 파이 하나, 시그마의 파이 2개니까. 그쵸? 자, 또 결합 길이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결합력이 셀수록, 결합 세기가 셀수록 짧고 굵다예요. 알겠죠? 결합 세기가 셀수록 짧고 굵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 이온 결합에서 결합 길이 판단할 때는 이온 반지름 가지고 판단했었지. 그쵸? 근데 공유 결합에서는 결합 길이 판단할 때 원자 반지름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뭘로 판단할까? 결합 종류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원자 반지름이 질소랑 산소를 비교해보면 원자 반지름이 누가 커요? 질소가 더 크죠. 그치? 근데 N2라고 이야기하면은 얘는 삼중결합이야. O2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중결합이에요. 알겠어? 근데 여기에서 결합 길이를 비교를 한다면 누가 더 짧다라고 얘기해야 돼? N2가 더 짧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원자 반지름은 질소 원자가 더 큰데도 불구하고 삼중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O2보다도 결합 길이가 짧은 거예요. 알겠어? 이거 조심해야겠죠? 원자 반지름으로 보지 마세요.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 결합 길이에서 우선돼야 되는 거는 결합 종류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 그러면 만약에 결합 종류가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 원자 반지름으로 비교해주면 되는 거겠지. 이해돼?
무조건. 삼중결합이 결합 길이 제일 짧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공유결합 종류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공유결합 형성될 때 에너지 변화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 변화. 그러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자, 이온 결합에서 봤던 그래프랑 사실 똑같습니다.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도 인력과 반발력이 서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는 똑같이 나오겠지. 알겠죠? 그래서 결합을 형성한 지점은 여기가 될 거고, 자, 여기보다 가까워지면은 반발력이 우세하는 거고요. 여기보다 멀어지면은 인력이 우세해지는 거다. 알겠어? 책에서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지금 수소를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수소. 그래서 만약에 이게 H2, 수소와 수소의 단일 결합에 대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요 사이의 거리가 지금 74피코미터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74피코미터가 무슨 뜻인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 74피코미터가 공유결합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공유결합 길이. 그래서 공유결합 길이라는 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수소 원자 있을 때 요 길이를 말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뭐 단일 2중, 3중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한 가지가 더 있어. 자, 2분의 R0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부르는 물리량이야. 공유결합 반지름. 그래서 요 R0의 절반을 말하는 거지.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반지름도 물어본다라는 거. 공유결합 반지름도 물어봐. 근데 이 공유결합 반지름에서 주의해야 되는 건 H2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는 공유결합 반지름과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 서로 같은 값이겠죠. 그치?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H2에서 핵간거리의 절반이라고 2단원에서 얘기했으니까 H2에서 공유결합 반지름과 수소 원자의 반지름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H2가 아니라 HCl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2분의 R0와 수소의 반지름을 같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이건 안 되겠지. 그쵸? 그래서 HCl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 반지름이라는 값이 있어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소 원자의 반지름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여기 에너지 값. 여기 에너지가 마이너스 436kJ/mol.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야. 해석은 똑같습니다. 이게 수소 H2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다가 436kJ/mol의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게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야. 이해돼요? 여기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걸 공유결합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공유결합 에너지란 결국 결합을 끊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결합을 끊을 때 흡수하는 에너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도 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H2한테 436kJ/mol의 에너지를 흡수시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번에 EH가 되겠죠. 두 마리의 수소 원자.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여기서 퍼몰이라는 게 무슨 뜻이니? 퍼몰? 1몰당이라는 뜻이에요. 1몰당. 그러니까 이런 얘기지. 얘가 만약에 1몰이 있는데 436kJ를 흡수시키면 2몰의
수소 원자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2몰의 수소 분자가 있어요. 근데 2몰의 수소 분자를 4몰의 수소 원자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그럼 몇일까? 이것의 2배만큼이겠지. 그치? 그럼 2배 하면은 872kJ이 되겠네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퍼몰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에너지 양적 관계도 문제에 출제가 돼요. 이해돼? 자, 그러면 그래프 해석 이렇게 됐을 때 예제 하나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별표야. 종합적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N2와 O2와 F2와 CL2를 가지고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도록 합시다. N2는 몇 중 결합하고 있어요? 3중 결합. O2는 2중 결합. 플로어린과 염소는 단일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결합 세기가 제일 센 거는 N2일 거야. 그래서 N2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N2 그래프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온대요. 질소와 질소의 3중 결합. 자, 그러면 O2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결합 길이는 더 길 거고요. 결합 세기는 더 약할 거니까 산소와 산소의 이중 결합은 이렇게 표현되겠네. 이제 F2랑 CL2 얘네들이 조금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봐봐. F2의 경우에는 결합 길이가 짧은데 이런 식으로 결합 세기가 약해요. 이게 플로어린과 플로어린의 단일 결합. 자, 그러면 CL2는 어떻게 그려질까? CL2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CL2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야? F2는 결합 길이가 CL2보다도 더 짧죠. 왜? 원자 반지름이 작기 때문에요. 근데 결합 세기는 더 세요, 약해요? 결합 세기는 더 약하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겠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플로어린의 경우에는 반지름이 너무 작아서 결합을 형성했을 때 핵간거리가 너무 가까워. 알겠어? 핵간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반발력이 심하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반발력이 심하기 때문에 결합 세기는 약하다라고. 자, 그런데 CL2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원자 반지름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 길이는 길지언정 F2보다도 결합은 좀 더 안정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결합 길이, 결합 세기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런 녀석들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원소들은 분자들은 되게 단순한 분자들이지. 중심 원자가 하나씩 있는 녀석들. 그치? 근데 그런 단순한 분자들 말고 조금 덩치가 큰 녀석들 한번 걔네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별표. 중심 원자가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자들은 그러면 어떤 화학 결합을 하게 될까를 생각을 좀 해본다면 대표적으로 한 6마리 있어요. C2H6라는 녀석. 탄소가 2마리고 수소가 6마리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중심 원자가 2개야. 그래서 탄소가 2마리인데 여기에 수소가 6마리가 달라붙어서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수소는 팔이 몇 개밖에 없다라 그랬어? 수소의 팔은 하나밖에 없죠. 그럼 수소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끼리는 결합하면 한 덩어리가 될 수 없겠지. 그쵸? 수소는 무조건 탄소랑 붙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6마리가 붙어 있을 경우에 지금 탄소끼리는 서로 단일 결합한다면 4번의 결합을 완성하게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C2H6는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또 C2H4는 그럼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원리로 탄소가 2마리인데 수소끼리는 결합하면 안 되는 거니까 탄소 한 마리당 수소를 절반 나눠서 2개씩 갖고 있을 때 탄소의 결합은 서로 4번의 결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총 2중 결합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치? C2H4는 2중 결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C2H2는 몇 중 결합 가지고 있을까? C2H2는 3중 결합 가지고 있겠지. 그치? 수소를 하나씩 붙이고 있고 탄소끼리는 3중 결합을 해야 총 4번의 결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네 가지고도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게 될 건데 잘 봐봐. 자, 요 분자에는 공유결합의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니? 공유결합의 종류가 2종류가 있죠. 탄소와 탄소의 단일결합, 탄소와 수소의 단일결합. 이해돼? 여기에도 공유결합은 몇 종류가 있어요? 탄소와 탄소의 이중결합, 탄소와 수소의 단일결합. 2종류가 있죠. 여기에도 탄소와 탄소의 3중결합, 탄소와 수소의 단일결합 2종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리가 물질별로 그린다라기보다는 결합별로 그릴 거예요. 결합별로. 그래서 잘 봐봐. 자, 여기에서 이게 탄소와 탄소의 3중결합이다 라고 그렸다면 탄소와 탄소의 2중결합 그래프는 결합 길이는 좀 더 길고 결합 세기는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쵸? 그리고 탄소와 탄소의 단일 결합은 결합 길이가 제일 길고요. 결합 세기가 약하니까 탄소와 탄소의 단일 결합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 표기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를 이렇게 표현 안 하고 C2H6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C2H6? 아니, C2H2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C2H2에는 공유결합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나는 그 중에서 이 3중 결합만 표현을 한 거예요. 알겠어? 우리가 이온 결합 얘기할 때는 한 물질에 똑같은 이온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프가 하나만 나왔지. 근데 공유 결합의 경우에 한 물질에 공유 결합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물질의 공유 결합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표현을 할 때 그래프 하나만 그려서는 안 되는 거야. 결합별로 그려줘야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온 결합이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거 한 3번만 더 해보도록 합시다. N2H4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또 질소는 수소를 2마리씩 붙이고 질소끼리는 단일 결합해야 3번의 결합이 되죠. 그치? 그리고 N2H2는 어떻게 될까? 질소가 수소를 하나씩 붙이고 있고 질소끼리는 이중 결합해야만 하죠. 자, 또 H2O2 이거는 뭐야? 과산화수소죠. 과산화수소는 산소가 중심 원자가 될 건데 산소가 수소를 하나씩 붙이고 산소끼리는 단일 결합해야지 2번의 결합을 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 변화 그래프까지 좀 잘 기억해주고 중심 원자가 여러 개인 원소들도 기억을 좀 분자들도 잘 좀 기억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19페이지 하단에 이제 공유결합 물질에 대한 성질,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자, 얘들아, 이제 공유결합에서 분자결정이라는 것과 공유결정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고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중요한 부분. 초록색을 한번 써볼까? 자, 봐봐. 분자 결정이라는 것과 공유 결정이라는 것이 있거든. 차이점은 뭐겠어? 얘는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 이상하네, 계속 부러지네.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 그리고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 이 차이인 거야.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 물질. 자, 그러면 분자 결정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분자 결정이겠죠. 얘를 결정으로 만들면 드라이 아이스가 되는 거지. 그리고 I2 아이오딘, 얘는 승화성이 있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또 얼음 등등등. 결국에 분자로 존재하는 물질을 고체로 만들면 걔네들이 분자 결정을 이루고 있을 거야. 자, 그리고 공유 결정은 분자가 아닌 녀석들이야. 공유 결합이지만 대표적으로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이런 애들이 있어. 근데 얘네들은 이런 결정 구조 차이 때문에 성질이 다르거든. 근데 다른 성질 중에 대표적인 성질 중 하나가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고요. 공유 결정은 녹는 점이 높은데 매우 높다.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근데 이유를 알아야겠지. 얘네들은 화학결합이 똑같이 공유결합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런 성질이 달라. 그럼 왜 다를까를 한번 본다면, 자, 분자 결정은 대표적으로 얼음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얼음이라고 하면 물 분자가 이런 식으로 비교적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가 물 분자라고, 물 얼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얘한테 내가 열을 가하면 녹겠죠? 물이 될 거야, 얼음이. 그럼 물이 되면은 이 분자 구조의 분자의 배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봐. 내가 여기에다가 열을 줬어. 근데 그 열이 뭔가 공유결합을 변화시켰을까? 공유결합을 변화시켰을까? 아니지. 공유결합은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산소와 수소의 공유결합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산소, 수소 공유결합이고 여기도 그대로야. 분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이해돼? 근데 다만 여기에서 달라진 점은 어떤 점이 달라졌냐면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이 있을 건데 이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주는데 열 에너지가 들어간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분자 결정으로 존재하는 녀석이 녹는 점이 낮은 이유가 공유결합이 약해서라는 개소리를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 녹는 점이 낮은 이유는 공유결합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해줘야 될까? 분자 간의 힘,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공유결합의 세기랑은 연관성이 없어요. 분자 결정의 녹는 점을 설명할 때는. 알겠죠? 분자 결정의 녹는 점을 설명할 때는 공유결합이라는 것 자체를 언급해서는 안 돼. 아예 영향성이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공유결정 같은 경우는 분자로 존재하지 않아. 대표적으로 다이아 가지고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다이아는 탄소가 그물 구조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다이아거든. 이런 식으로 책 그림 보면은 더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게 다이아예요. 얽히고 설켜 있겠죠. 그치? 근데
얘는 결국에 분자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를 녹인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에 열을 줄 건데 열을 줬을 때 분자끼리 떨어뜨릴 수 있는 게 없죠. 분자라는 게 없으니까. 분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내가 얘를 상태 변화시킬 때, 녹일 때 그 열은 어디에 작용해줘야 될까? 결국 탄소와 탄소 사이의 결합을 끊어주는 데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분자가 없으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결국에 다이아, 흑연, 석영은 녹는 점이 높대요.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얘기해줘야 돼, 얘는? 분자가 없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 강한 결합에 속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돼.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에서 녹는 점 차이를 가지고 설명할 때 공유 결합의 세기 가지고 얘기해서는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서로 비교 대상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이걸 일상생활에서 좀 연결을 시켜본다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 얘들아, 소금, 설탕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 얘네를 화학식으로 써보면 소금은 NaCl이죠. 설탕은 C12H22O11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결국에 소금이라는 거는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고, 뭐 이게 딱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고, 뭐 Cl 마이너스, 뭐 N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설탕 같은 경우는 설탕 분자 사이에 인력으로 존재하게 될 거야. 설탕은 분자 결정이거든. 이해돼? 그러면 탄소와 수소의 결합, 수소와 산소의 결합, 그런 공유 결합은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여기 안에 분자 안에 공유 결합이 존재하는 거죠. 그치? 여기에 존재하는 공유 결합, 뭐 탄소와 탄소의 결합, 탄소와 수소의 결합, 탄소와 산소의 결합, 뭐 이런 게 있지. 산소와 수소의 결합, 뭐 이런 결합들이 존재할 거야, 이 안에. 이해돼? 여기는 분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 결합이 아니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열을 가해 준다면 NaCl은 여기가 끊어질 때 녹을 거예요. 그치? 근데 설탕의 경우에는 여기가 끊어질 때 녹을 거예요. 녹는 점은 과연 누가 높을까요? 녹는 점은 NaCl이 더 높겠지. 이해돼? 즉, 왜 높다라고 얘기해줘야 돼? 이온 결합이 공유 결합보다 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비교 대상이 다르죠. 그치? 소금이 설탕보다 녹는 점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줘야 돼요? 이온 결합이 분자 간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설탕은 녹는 점이 낮은 거야. 달고나 만들 때 생각해보면은 결국에 잘 녹잖아. 가스불에도. 그리고 뭐 사탕 같은 거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름에 차에다가 사탕 놔놓고 차 밖에다 대고 나가면은 사탕이 녹습니다. 그쵸? 그 정도 막 태양빛, 햇빛으로만도 녹아. 그렇다는 얘기는 녹점이 낮다는 이야기지. 왜? 분자 결정이니까. 왜? 분자 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얘를 절대 공유 결합이 약해서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사실 연관성이 없어요. 얘를 요거 구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공유 결합 물질의 성질 이제 좀 정리를 더 해볼게요. 네. 뭐라고? 그치, 그렇다고 얘기했잖아. 멀쩡하다고. 얘가 끊어지면 설탕이 변성되는 거지. 다이아몬드는 끊어지는 거지. 분자가 없으니까. 봐봐, 잘 생각해봐. 분자는 이게 끊어지면 다른 분자가 되는 거야. 그거는 상태 변화가 아니라 화학 변화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물질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끊어지면. 왜?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중학교 때 배우잖아. 알겠어? 자, 그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성질은 첫 번째,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을 좀 구분해야 돼. 자, 분자 결정은 결국에 그 결정이 유지되는 힘이 분자 간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가하면 쉽게 부서진다라고 하겠지. 근데 공유 결정은 일반적으로 쉽게 부서져요, 안 부서져요?
쉽게 잘 부서지지 않아요. 분자 결정과 비교해 보자면. 근데 쉽게 부서지는 공유 결정도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 흑연은 쉽게 부서지죠. 흑연은 쉽게 부서지죠. 왜 쉽게 부서지냐고 하냐면, 자, 책의 오른쪽 쪽날개에 보면은 흑연의 결정 구조가 나와 있기는 할 거야. 그거랑 연결해서 같이 봐봐. 흑연은 이런 식으로 판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한 판 한 판 한 판이 겹쳐져 있어. 한 판 한 판 한 판이. 근데 이 판과 판 사이의 힘, 판과 판 사이의 인력, 요 판과 판 사이의 인력, 이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야, 이거는. 흑연 자체가. 그렇다고 이 판을 우리가 분자라고 얘기하진 않아. 알겠어? 그러니까 흑연이 샤프심이죠, 연필심. 그쵸? 샤프심, 연필심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이유가 이 인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종이와의 마찰 때문에 이 인력이 끊어지면서 흑연의 한 판 한 판이 종이에 묻어 나가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공유 결정이기는 하지만 외력에 의해 쉽게 부서져. 이유는 뭐 공유 결합이 약해서가 아니고 판과 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알겠죠? 예외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다이아는 단단하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전기 전도성. 자, 분자 결정의 경우에는 고체에서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액체에서도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왜? 분자라는 것 그 자체가 전기적 중성이기 때문이지. 그치? 그래서 분자가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전기 안 통하는 거야.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고체일 땐 전기가 안 통했지만 액체일 땐 전기가 이온이 움직이니까 통하죠. 근데 분자 결정의 경우에는 분자가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어쨌든 분자는 전하를 띠지 않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한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공유 결정. 공유 결정도 마찬가지야. 전기 안 통합니다. 근데 하지만 고체 상태에서 통하는 예외가 하나 있어. 이거 역시 뭐예요? 이거 역시 흑연이에요. 흑연. 공유 결정 중에서 흑연은 전기가 통해요. 근데 왜 통하는지 여기서 한번 더 설명을 해볼게. 자, 여기 탄소 원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아까 다이아에서 봤듯이 탄소는 사실 4번의 공유 결합을 해야 되거든. 4번의 공유 결합을 해야 되는데 흑연에 존재하는 탄소는 공유 결합을 몇 번밖에 안 해요? 3번밖에 안 한다고. 그죠? 그러면 흑연에 들어있는 탄소는 공유 결합을 3번밖에 안 하니까 요 탄소는 현재 원래는 원자과 전자가 4개여서 결합 4번 해야 되지만 몇 번밖에 안 한다? 3번밖에 결합을 하고 있지 않다. 3번 결합. 그 말은 전자 1개가 남아있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남아있는 전자 하나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흑연은 공유 결정이지만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통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 얘기했죠.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낮고요. 공유 결정은 녹는 점이 높다. 이렇게 차이를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죠? 자, 그럼 밑에 개념 확인 문제 가로 한번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요? 물 분자에서 산소 원자는 옥텟 규칙 만족하면 누구야?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고요. 수소 원자는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룬다. 자, 다음 중 다중결합을 포함한 분자를 찾아보세요. 질소에는 삼중결합이 존재하죠. 물에는 산소와 수소의 단일결합밖에 없죠. 그리고 사이아나수소에는 탄소와 질소의 삼중결합이 존재하겠지. 플로오린에는 단일결합밖에 없을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이 존재하겠지. 메테인에는 탄소와 수소의 단일결합밖에 없죠. 자, 3번 공유결합과 공유결합 물질의 OX. 자, 공유결합은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형성이 된대요. 그래요? 원자핵이 딱 붙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 아니지. 핵과
반발력과 인력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 결합을 형성한다. 자, 2번 다이아몬드 흑연은 분자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아니죠. 얘네는 분자가 아니죠. 자, 분자 결정은 전기 전송이 없을 거래요. 맞는 말이지. 자, 그러면 뒤에 문제 다지기 부분에서 몇 문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번 문제. 자, 수소 분자에 대한 그래프예요. 자, 1번 수소 분자가 형성되는 지점은 가래요. 나에서 형성되죠. 다에서 반발력이 인력보다 우세하다. 다에서는 인력이 우세한 지점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3번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37 피코미터다라고 하고 있어. 결합 길이는 74 피코미터죠. 37 피코미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 공유결합 반지름이죠. 37 피코미터는 공유결합 반지름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4번 수소 분자는 에너지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형성된다. 틀렸죠? 낮은 지점이지. 수소 분자의 공유결합이 끊어져 수소 원자가 되는 과정에서 436kJ/몰의 에너지가 필요할 거래요. 맞는 말이지. 이게 결합 에너지의 정의죠. 그쵸? 자, 그러면 한 2문제만 더 해볼까요? 자, 5번. 물질의 결정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가는 흑연, 나는 아이오딘, 가는 공유결정, 나는 분자결정. 옳은 것만 골라라. 가와 나는 모두 공유결합의 물질이래요. 맞는 말이죠. 니은 1기압에서 녹는 점은 나가 가보다 높을 거래요. 녹는 점은 흑연이 더 높아야겠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을 거래요. 그래요? 흑연 예외라 그랬지. 그치? 흑연 참 많이 나온다. 그래서 흑연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 통해.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이야. 7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주기 원소 XYG로 이루어진 화합물 가를 화학결합 모형에 따라 나타낸 거면 원자 번호는 뭐 이렇게 있대요. 뭐 이거 몰라도 우리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원자는 누굴까요? 가 분자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원자는 지금 공유결합을 한 번 했고 껍질 2개지. 옥텟 규칙 만족하죠? 누굴까? 플로어린이죠. 자, 그럼 가는 누굴까요? 공유결합 몇 번 했어? 총 4번 했죠. 그치? 2주기에서 공유결합 4번 할 수 있는 녀석 누구야? 탄소밖에 없죠. 그쵸? 자, 그러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공유결합 몇 번 했어요? 3번 했죠. 3번 하고 비공유전 현상이 하나 있는 게 확인이 되네. 15족 원소겠지? 질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 원자 번호가 XYG 순서라고 했으니까 순서대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G가 플로어린, Y가 질소, X가 탄소죠. 이해돼?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 기억. X의 원자가 전자수는 4다. X가 누구였어? 탄소였으니까 4가 맞네요. 그죠? 자, 그리고 니은 그 가에서 Y와 G 사이에 전자쌍이 공유되어 있을 거래요. Y는 탄소? Y가 누구였지? 그치, 질소. 질소와 G가 플로어린. 질소와 플로어린은 공유결합해요? 아니죠. 중심에서 탄소가 묶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니은 틀렸고. 분자 내 공유전자쌍의 수는 가와 XG4가 똑같을 거래요. 똑같겠죠. 가의 공유전자쌍의 수는 4개죠. 자, 그리고 XG4. 이거 우리 뭐 누군지 생각할 필요도 없죠. X가 일단 탄소니까 탄소가 공유결합 한다면 4번밖에 안 하겠죠. 그리고 XG4라고 했잖아. 그치? XG4니까 당연히 4마리의 원자와 결합을 했네. 공유전자쌍은 4개가 될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15강의 금속결합까지도 이야기를 마저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인력이었어.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었죠. 근데 금속 결합은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을 금속결합이라고 불러요.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 자, 한번 이해해보자. 자, 금속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 그럼 이 안에 금속 원자들이 있을 건데, 사실 이 금속 원자들은 금속 내부에서 이렇게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금속 내부에서. 그럼 얘네들이 잃어버린 전자도 이 내부에 있어야겠죠? 얘네들이 잃어버린 이 전자는 이 내부에서 마치 뭐 물속에서 헤엄을 치듯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속 내부를 뭐 전자의 바다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를 드나들면서 인력을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자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금속은 이런 자유전자 때문에 성질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어떤 성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좋지요. 고체에서도 전기가 통하고요. 액체에서도 전기가 통해. 애초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있으니까. 알겠어? 자, 그러면 고체 상태에서 금속 양이온들이 이렇게 있고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은 자유전자들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는 거지. 이해돼?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고체 상태에서 이 양이온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 양이온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고체가 흐물흐물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움직이니까 흘러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돼. 안 돼. 그러면 이것에 대한 반증으로 액체 상태에서는 액체가 됐대 고체가. 그럼 여기 양이온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건데 이번에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놨어요. 그러면 이번에 전자는 여기로 움직일 거고 양이온은 여기로 움직이겠지. 액체 상태니까. 흐를 수 있는 상태니까. 알겠어? 쇳물 같은 거. 이해되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일단은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다. 차이점은 고체 상태에서는 자유전자만 움직인다. 아시겠죠? 요거 기억을 해줘. 자, 그리고 두 번째. 열전도 또한 좋죠. 열전도. 자, 열전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제 주방기구들, 프라이팬, 냄비 뭐 이런 거 열전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속을 사용을 하죠. 근데 열전도성이 뛰어난 이유도 역시 누구 때문이래요? 자유전자 때문이라는 거야. 왜?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주변에 인접한 다른 양이온이나 자유전자한테 열을 직접 빠르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해돼? 오케이. 열전도성 뛰어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금속 역시 녹는 점이 높은 편이죠. 그쵸? 금속 역시 녹는 점이 좀 높은 편이죠. 근데 녹점이 낮은 금속도 있죠. 대표적으로 수은 같은 경우는 녹는 점이 영하권이에요. 영하. 그래서 상온에서 수은은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고 영하 온도계에서도 수은 온도계를 쓸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녹는 점이 높은 거 역시 자유전자 때문이다. 자, 이유는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왜 자유전자 때문이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이 세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광택이 나는 거 역시 자유전자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광택 나는 거 역시 자유전자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셔야 돼요. 자, 광택이 난다는 건 빛을 발산한다는 얘기죠. 흡수한 빛을 다시 발산한다는 얘기야. 근데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이기 때문에 전자전이로 생각해 본다면은 에너지 흡수 방출이 굉장히 자유롭겠지. 전자가 전이 될 때는 에너지 흡수 방출을 하는데 그게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빛을 주면 금속은 반짝반짝거리겠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성과 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전성이라는 거는 표짐성을 말하고요. 연성이라는 건 뽑힘성을 말해. 무슨 소리냐면은, 자, 여기 만약에 금속 덩어리예요. 근데 이 금속 덩어리를 내가 좀 길게 하고 싶어서 여기를 바이스로 물고 이렇게 잡아당겼어. 그럼 이거 길어지겠죠? 금속이니까. 이해돼요? 내가 그만큼의 세기로 얘를 잡아당긴다면 길어질 거야. 근데 이번에는 내가 얘를 망치로 막 때려요. 그러면 그 모양대로 찌그러지겠지, 점점. 계속 때리면 어떻게 돼? 납작해지겠죠. 이걸 전성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전성이라고 하면 우리가 먹는 전 생각하면 막 펴서 만들잖아. 그치? 전 좀 얇아야 맛있죠. 뭐 두터워야 맛있다는 사람들인데 얇아야 맛있더라고. 어찌됐건 좀 전성이라고 하면은 표짐성을 말하는 거고 연성은 뽑힘성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도 누구 때문이라고?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왜 그런가 보아하면, 자, 금속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를 망치로 때렸어요. 때리면 주저앉겠죠. 그치, 이렇게 주저앉겠죠. 그럼 주저앉으면 여기 양이온의 배열이 흐트러졌을 거야. 그치? 근데 배열이 흐트러졌겠지만 이 사이로 계속적으로 누가 이동해서 인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자유전자가 그냥 이동해서 계속 인력을 유지시켜 주는 거야. 누구처럼 배열이 흐트러졌다라고 해서 부서지지 않아. 누구는 누구야?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힘을 주면 쉽게 부서지죠. 왜? 배열이 흐트러지면서 인력이 아니라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니까. 근데 금속 결합의 경우에 힘을 주면 배열이 흐트러지더라도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인 자유전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인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모양이 변하더라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걸 전성과 연성으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돼? 그래서 금속 결합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금속 결합이 무엇인 것과 금속 결합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 정도만 기억하면 돼. 이해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에 대한 성질들을 한 번에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 근데 설명을 지금 우리 교재에 보면, 우공비 교재에 보면 우공비만의 잘못은 아니야. 교과서의 잘못이에요. 이거 5개념이거든.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화학결합의 상대적 세기는 고체 결정에서의 녹는 점으로 비교할 수 있대요. 그치? 우리 녹는 점으로 계속 비교를 하기는 했어. 그치?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예시가 잘못됐다는 거야. 예시가 잘못됐어요. 일반적으로 녹는 점이 높으면 그 결합이 센 거는 맞아. 그 결합이 센 거는 맞는데 밑에 그래프에서 보면은 다이아몬드가 있죠. 다이아몬드 녹는 점 굉장히 높죠. 그럼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결합은 어떤 결합인데?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이죠. 근데 이 탄소의 단일 결합은 일반적으로 다른 이온 결합보다 약해요. 사실. 그럼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구조적 특성 때문이야. 그물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 고체 결정의 녹는 점을 통해서 화학결합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이아몬드를 예제로 집어넣어서 공유결합이 가장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시험 문제를 그렇게 풀어야 돼. 찝찝하지만. 찝찝하다라는 이유는 사실상 나중에 일반화학을 배우신다면 대학교 1학년 과목 일반화학을 배우신다면 거기에서는 이온 결합이 공유 결합보다 강하다라고 나와요. 알겠어? 이온 결합이 공유 결합보다 강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는 다이아몬드를 예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보다 강하다라는 결과를 뽑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5개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 생각에는 우리는 일단 공유 결합이 이온 결합보다 강하다라고는 문제를 푸시겠지만 사실상 이 개념 같은 경우는 아마 다음 교육 과정에서 삭제가 되거나 다음 교육 과정에서 아니면은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이걸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 화투 내용이 잠깐 내려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대로 한번 다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찌됐건 결국에 다이아 이온 결정
금속 결정, 분자 결정까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여기로 갈수록 녹는 점이 어떻게 돼요? 높죠? 그치? 녹는 점이 높기 때문에 고체 결정에서 녹는 점이 높으면 화학 결합이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뭐 알루미늄까지만 나와 있는데 분자 결정 하나만 좀 표현해주면 좋겠죠? 얼음이라고. 얼음의 녹는 점은 몇 도예요? 0도죠? 그러면은 알루미늄 옆에다가 짝대기 하나만 그려주면 되겠네. 0에다가. 그치? 얼음의 녹는 점은 0도니까. 이해돼요? 막대 자체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 표에 보면은 이제 이온 결정, 공유 결정, 분자 결정, 금속 결정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다 얘기한 거지만 전기 전도성이 중요하니까 전기 전도성 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 자, 이온 결정은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해요. 액체에선 통합니다. 이온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근데 공유 결정은 고체에선 전기 안 통하고요. 액체에서도 전기 안 통해요. 근데 다만 고체에서 전기가 통하는 공유 결합 물질 누구 있어요? 흑연. 꼭 기억해줘. 전자 하나가 남아있다. 자, 분자 결정은 고체에서 전기 안 통하고요. 액체에서 전기 안 통합니다. 금속 결정은 통하고요. 통하죠. 알겠죠? 이 개념 기억해줘. 자, 그러면 그 밑에 개념 확인 문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금속 원자에서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는 무엇이라고 하니?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죠. 2번. 자유전자와 가장 관계가 적은 걸 골라보래요.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전도성 좋죠. 자유전자 때문에 열전도성 좋죠. 자유전자 때문에 전성 있죠. 자유전자 때문에 밀도가 커요. 말이 돼? 말이 돼요? 자유전자, 전자는 질량이 커, 작아? 질량 자체가 작잖아. 근데 얘가 어떻게 밀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겠죠? 그치? 근데 이제 금속은 밀도가 큰 편이기는 하죠. 근데 이건 자유전자 때문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물질의 특성인 거죠. 알겠죠? 전자는 질량이 가볍습니다. 자, 3번. 자, 결정 종류를 써보래. 자,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으나 액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대요. 누구니? 이온 결정. 자, 힘을 가하면 넓게 펴거나 길게 뽑을 수 있다. 넓게 펴거나 전성, 길게 뽑거나 연성, 금속 결정이죠. 원자들이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다. 공유 결정이죠. 자, 녹는 점이 매우 높으며 화학결합의 상대적 세기가 가장 크다. 누구니? 공유 결정이죠. 공유 결정. 근데 이게 찝찝한 거야. 화학결합의 상대적 세기가 가장 크다. 아, 이거 정말 참 찝찝한 것 같아. 자, 5번.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금속 결정. 알겠죠? 그럼 뒤에서 우리가 문제를 또 몇 문제 한번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할게요. 자, 1번 한번 바로 볼까요? 1번. 금속 결합의 모양. 이걸 전자의 바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번. B는 자유전자래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내가 바꿔볼까? A는 양성자다. OX. 틀렸죠? 양성자가 아니죠? 표현이 양성자처럼 똑같이 그림은 표현이 되지만 뭐야 이거? 양성자가 아니라 양이온이라고 해줘야죠. 알겠어? 조심해. 자, 니은 금속의 열전도성이 매우 큰 까닭은 A가 움직이며 열 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래요. A 움직여? B가 움직여야죠. 니은 금속을 망치로 때리면 A와 B 사이에 인력이 끊어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망치로 때리면 금속은 부서져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러죠. 찌그러지죠. 그 인력은 유지됩니다. 이런 성질. 자, 5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물질 A, B, C가 있는데 A의 녹는 점 3550도, 3550도.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고체 액체에서 전기 안 통해. A는 공유 결정이죠. 자, B는 녹는 점이 801도, 고체에선 전기 안 통하는데 액체에선 전기 통한대요. 이온 결정이겠지. 자, C는 은백색 색깔을 가지며 고체 액체에서 전기가 다 통해요. C는 금속 결정이겠지. 자, 그러면 기억. B, 즉 이온 결정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대요. 맞는 말이죠.
이은 C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금속 결정은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이죠. 자, 디귿 A, B, C 중 화학결합에서 A가 가장 센 거는 A이다. 맞는 말이죠. 찝찝하지만. 오케이? 다이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건 다이아이기 때문에. 다이아가 좀 이상한 새끼야. 자, 그러면 129페이지에 9번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와 나는 화학결합의 모형을, 표는 물질 A와 B의 성질을 나타낸 거다. 가와 나는 각각 A, B 중 하나다. A, B는 각각 가와 나 중 하나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A는 녹는점이 높고요. 액체에서 전기 통하네. 이온 결정이겠죠? 나가 되겠네. 그럼 B는 자동적으로 뭐가 될까요? 가가 되겠죠? 금속 결정.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 B, 금속 결정은 가의 화학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는 말이죠. 기억은 있음이래요. 금속 결정이니까 고체에서 전기 통하겠죠. A가 B보다 녹는 점이 낮으므로 연성과 전성이 크다. 녹는 점이랑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이거? 이유가 맞니? 틀렸죠. 녹는 점이랑 연성, 전성이 무슨 상관이야? 그쵸? 연성, 전성은 자유전자 때문이다 라고 해줘야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B는 어차피 틀렸네. B는 B는 A와 달리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성과 전성이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 답이 되겠지. 이해돼? 뭔 말인지? 그래서 디귿보기는 아예 틀린 답이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는 이렇게까지만 해보도록 하고, 사실 마지막에 공유결정, 이온결정 이야기할 때 5개념 아닌 5개념이죠. 그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난 이게 5개념인 걸 알고 있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알겠죠? 근데 좀 찝찝하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이렇게 정리할게. 공유결정에서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이 졸라 높은 걸로 보아 우리 화학원 교과서에서는 공유결합이 졸라 세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럼 시험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게 좀 찝찝하다면 나도 찝찝하거든. 어쩔 수가 없어. 찝찝하다면 계약하고 방학 끝난 뒤에 요거 학교에서 수업 나갈 때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정답일 거니까. 알겠어? 근데 웬만하면 그냥 다 교과서대로만 말씀을 해 주실 거야. 학교에선 그럴 수밖에 없어. 아시겠죠? 교과서대로 안 내면 결국에 그 문제는 오류이기 때문이죠. 아시겠죠? 찝찝하다면 이 부분 나중에 나도 방학 끝나고 다시 한번 수업할 때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서 찝찝한 걸 좀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해줄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숙제는 129페이지까지 알겠죠? 까먹지 말고 하고 채점까지 꼭 하시고 됐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